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심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13일부터 익산과 군산에 공천 신청한 도, 시의원 93명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와 면접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 도당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도의원은 5월 4일 각각 공천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익산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유도 수산물센터가 건립된 지 1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립을 위해 12억 원을 들였지만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또다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입니다. 민간정원인 익산 아가페정원이 문을 열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페정원은 화려한 봄꽃으로 새로 단장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도의원, 시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익산과 군산에서만 93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는데요. 도의원의 경우 군산과 익산은 각각 이 선거구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또 시의원은 군산 다라 선거구와 익산은 가나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선출직 후보자는 익산과 군산에서만 모두 93명, 익산에서는 도의원 11명, 시의원 31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습니다. 또 군산에서는 도의원 14명, 시의원 37명이 후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당은 13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어 도의원 경선 후보 발표는 23일, 경선은 24일부터 사흘간, 공천 후보 발표는 27일로 예정됐습니다. 시의원 경선 후보 발표는 30일, 경선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 공천 후보 발표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됐습니다. 민주당 도시의원 경선 방법은 권리당원 100%로 정해졌습니다. 권리당원은 모바일과 유선을 통해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의원하고 기초의원들은 100% 권리당원 투표 정해졌습니다. 대진표를 살펴보면 선거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산 도의원 2선거구는 무려 6명이 몰려 6대1, 익산 도의원 2선거구도 4명이 몰려 4대1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익산 도의원 3, 4선거구와 군산 도의원 4선거구는 2명에 그쳤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는 군산 라 선거구가 무려 9명이 몰려 3대1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군산 다 선거구도 5명이 몰려 2.5대1의 경쟁률입니다. 익산은 가나 선거구에 각각 6명씩이 몰려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 대표 의원을 뽑는 6일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을 거머쥐기 위한 도시의원 후보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지방선거 후보에게 접근해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부터 선거 브로커들이 선거 조직과 금전적인 지원을 제안하며 당선 시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각종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불법 자금과 여론 조작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산시의회 무소속 한한길 의원과 민주당 정길수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한길 의원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넘기 어려운 벽이 컸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다며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길수 의원은 건강 문제로 출마를 사실상 접은 상태입니다. 한편 민주당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김성곤 의원은 오는 5월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도내에서 3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군별로는 기초단체장 후보 4명, 광역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후보 19명입니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이번 주 안에 단수 공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던 36명 가운데 30%가 구제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검증위에서 범죄 이력이나 부동산 문제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예비후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36명 가운데 11명이 재심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된 11명은 공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차 탈락자 가운데 30%나 되살린 것은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과 쇄신 공천을 강조해온 민주당이 검증위까지 도입한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중심 경제도시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성공학교를 설립해 전문화된 창업,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 센터를 만들어 익산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센터를 통해 익산 대표 브랜드 100개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생활종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타 지역 공공배달앱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생활종합 플랫폼에는 음식 배달과 중고거래, 숙박, 콜택시, 모바일 쇼핑, 관광, 체육시설 예약, 구인구직, 부동산 등 모든 분야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또 익산 다이로움을 생활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시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추진위원회는 어제 간담회를 열고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경기권 용인, 경상권 대구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지난 2월 정부가 호남권에도 디딤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익산과 광주 두 곳. 이에 따라 익산시는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전문 용역을 진행하고 익산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익산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해 전라북도 민관추진위원회는 11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21명의 위원들은 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교통, 치유자원과의 연계성 등 익산만의 경쟁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충청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호남 권역 교통의 중심지인 지리적 이점 및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연계시설 및 농업, 원예, 한방, 승마, 마음치유 등 주변의 풍요한 치유 자원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민간추진위는 그동안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북도와 익산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민관 협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모 준비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공모 제안서 작성 자료 공유, 유치 타당성과 차별화 전략 발굴, 홍보 등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유치 의사를 밝힌 익산과 광주를 심사한 후 오는 6월 최종 적격지를 결정할 방침. 익산시는 이에 앞서 오는 5월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권과 충청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고 치유의 숲 등 치유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입지 조건을 가진 익산.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조선 분야 일자리 증대를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 분야 핵심 1호 공약으로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특수 목적선,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통해 조선 분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이달 협력사 10개에서 12개 업체를 선정하고 600명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차 분야 1,7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오는 2024년 아리백 산단을 완공해 2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동석 예비후보가 여성 친화와 명품 교육도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참여, 일과 돌봄이 공존하는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진 교육 환경 제공과 엘리트 체육부터 사회 체육까지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훈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버스터미널 이전 등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상훈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차 사업자들에게 무역 법률 컨설턴트 상담 시스템을 제공해 군산항을 중고차 수출 집적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식품 관련 기업과 연구소, 대학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의 식품 관련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공원과 군산 체험마을 청년촌 라이프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침해 방지를 공약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으로 서로 공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교권 침해는 교육청이 나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학생 인권교육센터를 학교 인권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통합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사교육비 감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불균형의 뿌리는 교육 불평등에 있다며 부모 찬스를 공교육 찬스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형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인터넷 교육 방송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자율 중심의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유도에 조성된 수산물센터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데요. 해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4년 전 12억 원을 들여 지어졌지만 1년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또다시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완공된 선유 3구의 수산물센터. 주민소득을 올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억 원을 들여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2층의 카페는 주말에 운영하고 있지만 1층 6곳과 2층 1곳 등 7개 점포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업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 예물단지로 전락한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짓는 건물은 또 우리 주민들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주민들하고 좀 더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층에서 회를 떠서 2층 식당에서 조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갈수록 관광객이 기피하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지만 요 밑에서 회를 쳐가지고 이 식당 가가지고 그게 먹는 부분들이 이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외진 곳에 떨어져 있고 경쟁력도 없다 보니 무상으로 빌려줘도 선뜻 들어오는 입주자가 없습니다. 더욱이 수산물센터를 짓던 당시 임시로 지은 바로 옆에 수산물센터는 횟감구입과 조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져 6곳의 점포 가운데 절반가량은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수산물센터의 시설 개선과 임시센터를 합병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수산물센터는 또다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에 들어갈 처지입니다. 1년 넘게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선유도 수산물센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예정대로 내년 8월에 개최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개최 시기를 논의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연기 없이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2일부터 7일까지 프레 잼버리를 개최해 야영장 환경과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창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시는 청년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위드로컬 참여 기업 2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또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시설비와 임대료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을 위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카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단계 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사업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등입니다. 시는 지역 현안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여름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 6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안개 분무 시설과 퇴액비 시설, 밀폐 시설 확충, 바이오 커튼 설치 등으로 이들 사업에는 올해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악취 저감제는 올해부터 살포용만 지원됩니다. 도내 4번째 민간 정원으로 선정된 아가페 정원이 다시 문을 엽니다. 지난해 처음 정원을 시민에게 공개한 이후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었는데요.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관리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힐링 쉼터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곳곳에서 아직 움트지 못한 꽃나무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직원들이 정원을 정비하며 손님 맞이로 분주하고 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즐겁게 꽃밭을 뛰어다닙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제4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되며 시민들에게 공개된 익산 황등면의 아가페 정원. 지난 50년 동안 약 3만 5천 평 부지에 향나무와 소나무 등 40여 가지 수종, 2천여 그루로 조성된 정원이 공개되자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심해진 지난 1월 아가페 정양원은 안전을 위해 정원을 폐쇄하고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폐쇄된 기간 동안 아가페 정원에는 봄꽃인 수선화, 튤립 등 초화류를 추가로 심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다소 잦아들면서 12일 아가페 정원은 다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봄에 산뜻하게 오시는 손님들, 관광객들 보시라고 수선화하고 튤립을 좀 더 많이 심었고요. 또 유채꽃도. 정원의 랜드마크인 메타세쿼이아 길도 다음 주쯤 푸른 잎이 돋아나며 명품 산책로를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오묘한 빛깔을 지닌 고려 연산홍 꽃나무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길이 생기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20일 이후부터 고려 연산홍이 군락으로 있어요. 들어오시면 대문 조금 더 들어오시면 그게 굉장히 색깔도 아름답고 그 터널로 이제 생겨서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따스한 봄 날씨와 함께 돌아온 아가페 정원.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쉼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 7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1만 722명, 해외 유입 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71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9,85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8,13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539명, 군산 1,094명, 익산 1,04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5,560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내일 오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내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정치브로커 인사권 요구 폭로로 적폐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 예비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고 언급하고 협잡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역 정치판의 추악한 실체가 수면 위에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폐 정치는 전북을 소멸 위기로 내몰았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와 청주 등지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3주간 전주와 청주 일대의 아파트 등을 돌며 17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훔친 자전거를 분해하고 재조립해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들을 체포했고 훔친 자전거 14대를 회수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간부경찰에 대해 감찰이 착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정급 과장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의 수도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수두 발생 신고 건수는 2월에 2건, 3월 1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4월에서 6월 사이 수두가 유행함에 따라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손 씻기와 격리치료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주얼리 업체 대표 제품 전시회가 보석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을 주제로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서 입상한 전통 공예품이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시됩니다. 또 지역 내 20개 주얼리 업체 189개 제품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삼성동 새마을 부녀회가 관내 홀몸어르신 가구와 생활이 어려운 이웃 60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전북 용접 전문학원을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 35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